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시작할게요. 며칠 전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아무도 예상 못한 한마디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그 질문 하나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숨이 턱 막혔어요. 왜냐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 말고도 다들 불안하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 조용해진 식탁 위에서 친구들이 눈을 피하던 모습,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던 그 정적. 그게 우리 50대의 진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서 드러난 우리 세대의 속마음, 그리고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졌는지, 왜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는지, 그걸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친구들과 만난 곳은 경기도 광교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다들 50대 중반이 넘었고 얼굴엔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누구는 머리가 절반 넘게 휘어졌고 누구는 벌써 손주가 생겼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건강검진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은 웃고 있었지만 다들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술 한두 잔 돌고 난 뒤 자연스럽게 남편 정년 얘기, 은퇴 이후 생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너희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이 한마디에 식당 공기 자체가 멈춰버렸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이구나.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구나. 그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인천에 사는 50대 후반 김영숙 님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연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근데 김영숙 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돼. 매달 들어오는 건 고정돼 있는데 나가는 건 계속 늘어나잖아. 병원비에 부모님 간병비까지. 요즘은 뭐 하나 안 드는 게 없어.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서 평생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최미정 님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집밖에 남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은 매달 돈이 나가는 자산이지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미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솔직히 말할게. 지금 당장 통장 열어보면 쓴 돈 말고 남은 게 거의 없어.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너무 많은 50대가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경북 구미에서 작은 개인 사업을 하던 50대 후반 정성훈님은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재고 정리하고 빚 갚고 나면 진짜로 손에 쥘 게 없다. 가게 하나가 내 인생이었는데 돌아보니 빈손이더라.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성훈 님이 우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친구들 각자의 상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불안이었고 그 다음은 안도감이었고 그 다음은 묘한 공감이었어요. 나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나만 준비 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비슷한구나. 근데 이게 안심이 아니라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계속 통계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50대의 대부분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집에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 그리고 더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부모님 간병비, 자녀 지원, 이런 지출들은 전혀 줄지 않아요. 생각보다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지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후반 박정아님과 차를 마실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50대 되면서 처음으로 미래가 선명하게 무서워졌다고요. 박정아님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젊을 땐 바쁘게 살면 됐어. 근데 지금은 바쁘게 산 만큼 빈 곳이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정은 무거워지고 현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누구도 노후 교육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걸. 부모 세대는 그냥 살면 됐고 자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세대만 유독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집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고 연금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퇴직금은 언젠가 들어오겠지. 막연하게 기대했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막연함이 지금 우리의 불안이 된 거예요. 그날 모임 이후 저는 제 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친구들 모두가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날 자리에서 나온 이 불안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의 출발점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50대라는 시기는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30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우리 세대가 바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고 여러 사례에서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친구들의 통장 잔액을 듣고 왜 내가 그날 밤 잠을 못 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가진 불안의 그림자였죠. 이제는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슨 거창한 투자나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지금 50대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주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50대 이후의 일은 젊을 때처럼 큰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의미를 만들고 리듬을 만들고 내 삶의 통장을 천천히 다시 채우기 위한 과정이죠. 현금 흐름은 금액보다 내가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몸에 부담이 없는 일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이건 단순히 부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엔진을 다시 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장을 돈을 모아두는 그릇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대 이후의 통장은 쓰임새가 정확히 나뉘어 있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생활비만 나가는 통장, 갑자기 병원 갈 때 꺼내는 통장, 길게 묵혀두는 통장, 내 미래와 취미를 위해 쓰는 통장, 이렇게 쓰임새가 나뉘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어디서 버텨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흐름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통장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많은 50대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 자산의 거의 전부가 집에 묶여 있다. 근데 그 집 때문에 가난해진다. 집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현금이 필요할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만 늘어나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집을 지키는 것보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든 위치를 조정하든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남은 삶을 위해 가장 현명하게 방향을 튼 것뿐입니다. 50대 이후의 돈의 대부분은 몸이 아플 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걷기, 근력, 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병원비로 빠져나갈 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외로우면 자꾸 쓸데없는 지출이 생깁니다. 마음의 리듬을 잡기 위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돈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통장 잔액보다 더 무섭다고 했던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외로움은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동네 모임, 취미 모임, 가벼운 봉사, 작은 소모임,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면 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늘 막연한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불안은 줄어들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뭘 더 채울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것과 알고 준비하면서 두려운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결국 50대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전략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커지고 통장은 얇아지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통장은 다시 흐름을 찾고 마음은 안정되고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50대 이후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걱정이 가장 크신가요?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